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값을 예측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싱글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의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앙상블 혹은 스태킹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강의 중반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모델이 각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모델로 학습을 했을 때 예측값에 대한 다양성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면서 앙상블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효과가 난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앙상블이라는 거는 각각의 모델을 통한 결과값에 일정한 웨이트를 줘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스팅 모델만 하겠다, 딥러닝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XGBoost, LightGBM, CapBoost 모델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요게 제일 잘 나왔어 그러면 높은 웨이트를 주고, 요게 제일 잘 안 나왔어 하면 낮은 웨이트를 주는 식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은 저희가 OOF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인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결과값에 대해서 각 모델의 비중을 어떻게 뒀을 때 값이 제일 좋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코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출 파일을 만드는 단계에서 요 앙상블한 결과값은 LightGBM의 테스트, 그 다음에 LightGBM의 그 CapBoost의 테스트를 더해가지고 만듭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0.5씩 0.5씩만 줬는데 어떠한 경우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낼까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 평가 함수에 제가 껐다 켜지는 명령어를 눌렀는 건지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 OOF 트레인이라는 거에 CapBoost에 대한 트레인의 예측값을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LightGBM OOF 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LightGBM에 대한 트레인의 예측값을 저장을 해놓은 베리어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베리어블이 어떤 식으로 비율이 이루어졌을 때 요 트레인 레이블, 우리가 정답으로 활용하고 있는 요 트레인 레이블과 오차가 적은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방법으로 웨이트를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스태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모델들의 결과값을 가지고 예측값을 가지고 새롭게 모델을 하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XGBoost의 예측값이 있고 LightGBM의 예측값이 있고 CapBoost의 예측값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보통 선형 모델, 그러니까 리치나 라쏘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XGBoost나 LightGBM, CapBoost 아무거나 사용을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레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그 트레인 레이블, 그러니까 트레인에 대한 정답 정보를 레이블로 활용해가지고 모델을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태킹이 좋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앙상블이 좋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렇게도 그러니까 모두 다 썩지 않은 싱글 모델이 가장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회 참가하실 때마다 제출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 스태킹하고 관련해서는 모델의 종류가 많을수록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부스팅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요 트리플 E라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참가한 한국 팀 중에 금메달을 딴 팀이 요 팀이 한국 사람 3분하고 그다음에 독일 분, 그다음에 어느 나라 분 같이 한 것 같은데, 네, 요 I라는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분들 중에 우리나라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태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올렸었는데 싱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100등,
아니면 150등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이때 모델 만든 게 적어도 수백 개? 많으면 수천 개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스태킹을 태웠더니 말도 안 되는 부스팅이 일어났다 라 그래가지고 스태킹의 힘이 이 정도까지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캡 부스트다, XG 부스트다, 라이트 GBM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 배깅하고 부스팅의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각 부스팅 기법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경우 어떤 모델을 쓰는 게 좋을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깅과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모델을 잇는다, 독립적인 모델을 병렬로 잇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답을 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스팅 모델은 이와 달리 독립적이진 않습니다. 기존의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거기서 좀 못 맞췄던 정보들, 못 맞췄던 로우들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못 맞췄던 정보를 학습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이 진행이 돼서 배깅이 독립적이라면 부스팅은 독립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이라는 거는 동시에 연산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부스팅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깅에 해당하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보다 부스팅에 해당하는 이 세 개의 모델들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먼저 XG 부스트하고 다른 두 개의 모델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 모델 학습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요거를 레벨 와이즈라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학습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이쪽으로 뻗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뻗어져야 다음 단계로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계속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와 비교해서 라이트 GBM은 리프와이즈라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리프와이즈라는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 학습이 시작되면 완료될 때까지 이것만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보다는 XG 부스트하고 라이트 GBM은 레벨 와이즈냐 아니면 이걸 리프 와이즈냐, 요 차이가 있고요. 학습 시간은 GPU를 사용을 하면은 라이트 GBM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CPU만 사용했을 때에는 XG 부스트가 훨씬 느렸고, 그다음에 라이트 GBM하고 XG 부스트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는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맨 첫 번째로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그 트리에서 가지를 칠 때 빈 단위로 가지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처 X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의 값이 있다라 그랬을 때 이 하나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잘랐을 때 인포메이션 게인이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비인별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산이 좀 더 빠른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 또 차이라는 거는 XG 부스트에서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할 수가 있고, 라이트 GBM에서는 카테고리컬 피처스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내가 인트 타입이지만 혹은 원래 스트링 타입이지만 좀 더 카테고리컬 칼럼으로 인식하고 싶은 경우 그 칼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 캡 부스트는 카테고리컬 피처가 많은 경우, 그다음에 그 많은 그 카테고리컬 피처가 중요한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요거하고 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요. 요 캡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피처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거기서 그 캡 부스트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원하드 인코딩을 몇 단계까지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세세하게 나누는데 중요한
중요한 세세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원하드 인코딩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버스 정거장이 60개인가 600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그 원하드 인코딩의 범위를 400개까지만 설정을 해버리면 앞에 있는 400개는 각각 원하드 인코딩이 되지만 맨 마지막에 200개는 그냥 하나의 뭉퉁거리로 같은 그 값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GBM은 그냥 레이블 인코딩과 유사한 방식으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의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라이트 GBM을 학습하는 부분은 코드를 통해 봤으니까 이 부분의 캣부스트는 어떤 식으로 코드가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OOF를 저장하는 부분은 라이트 GBM과 동일하고요. 폴드를 나누는 부분까지도 동일한데 다른 점이 그 라이트 GBM은 D 매트릭, D 트레인, D 밸리드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라이트 GBM만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요 모델이라는 베리어블에 캣부스트의 리그레서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들어가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 에스티메이터스는 라이트 GBM과 동의를 하고 이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0.1에서 0.3 정도. 왜냐하면 이게 0.1, 0.001, 0.00005 이러면 학습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 대회에서 0.005로 했을 때 폴드당 2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러닝 레이트가 낮을수록 스코어가 좀 더 잘 뽑히는 데이터가 있기도 해가지고 이 점은 가지고 계신 리소스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평가 함수를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랜덤 시드는 재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고, 매트릭스 피리어드는 매트릭스가 평가되는 주기를 50, 500, 1000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OD 웨이트는 오버피팅을 좀 방지할 때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다음에 태스크 타입은 무조건 GPU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GPU를 만약에 캐글 커널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요 우측에 세팅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세팅스에 엑셀러레이터가 기초적으로는 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요 커널을 준비를 하면서 GPU로 바꿔놨는데 요게 캐글에서 과거에는 무한정으로 GPU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특정 사람들이 요거를 뭐 캐글 아닌 다른 일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기도 하고 요래가지고 지금은 일주일에 몇 시간? 30시간이었나? 네, 그런 그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이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켜주시고 그다음에 모델 학습이 끝나면은 넣은 상태로 놔야지 좀 더 원하는 시간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주일에 30시간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나 많이 레귤라이제이션을 줄 것인가. 보통 2 아니면 3 정도 넣는 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요 뎁스 같은 경우에는 깊을수록 학습이 좀 더디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오버피팅이 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5에서 많이 잡아야 10 정도 잡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밸리데이션에 대한 예측값,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예측값을 저장하는 코드는 라이트 GBM이랑 똑같고요. 학습이 다 진행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앙상블의 비율을 몇 정도 하는 게 좋을까를 체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스태킹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아까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예측 모델의 결과값으로 라이트 GBM 프레딕션, LGBM 프레딕션, 캣부스트 프레딕션, 그 다음에 트레인셋에 대한 예측값을 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요거를 다시 트레인셋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 OOF의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제출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앙상블이 좋을지 스태킹이 좋을지는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본 대회에서 XGBoost, 캡부스트, 라이트 GBM 모두 사용을 했고 스태킹을 했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 방법대로 임의로 웨이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제출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면 좋을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트레인의 값이고요. 트레인의 정답 값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라이트 GBM과 캡부스트의 앙상블된 값입니다. 모두 다 트레인에 대한 정보라서 이 분포가 비슷할수록 내가 만든 모델이 학습을 잘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빨간 점이 여기에만 있는데 파란 점들이 이렇게 분포가 된다면 제출을 하나마나 이거는 점수가 별로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델 학습에서 잘못된 게 어떤 부분인가 혹은 전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빨간색은 트레인에 대한 예측값, 그 다음에 파란색은 테스트에 대한 예측값, 전부 다 OF 값인데요. 이 값이 유사할수록 트레인과 비슷한 패턴으로 테스트에 대한 모델을 그러니까 트레인과 테스트의 예측값의 분포가 그냥 유사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포가 크게 트레인하고 테스트하고 차이가 없는 한 이게 겹칠수록 예측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캐글 커널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건 좀 더 유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파이썬의 디스플레이에 파일 링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결과 파일을 만들고 보통 CSV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커밋을 했을 때 아웃풋으로 이렇게 CSV 파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커밋이 다 돌아간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코드가 다 실행이 되고 나서야 이 CSV 파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파일 링크라는 걸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장한 위치의 CSV 파일 혹은 뭐 피클 파일, 피더 파일 아무거나 상관없이 패스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링크를 가지고 다운을 받고 제출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 혹시 강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경진대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스태킹 중에서 라쏘를 선택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리치보다 좀 오버피팅을 잘 잡는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보통 부스팅 모델을 스태킹에 사용을 하면은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굉장히 크게 둡니다. 그러니까 뭐 레그 람다라든지 뭐 레그 알파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되게 크게 두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I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 특정 경우에 대해서는 스태킹이 좋지 않은 방식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보다는 들으면 좋을 강의 같은 거 몇 개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데이터 분석 맨 처음 공부했을 때 이 강의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세라라는 플랫폼에 데이터 사이언스 번역이 돼서 어플라이드 데이터 사이언스 위드 파이썬이라는 강좌인데요. 총 5개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어요. 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판다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다음에 다룬 판다스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부분에서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뭐 세 번째 부분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법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기초적으로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원하신다 그러면 네, 요 강의가 굉장히 좋아요. 요 강의인데요. 발표자들이 다 캐글 그랜드 마스터예요. 아주 경력은 기본적으로 한 5년에서 뭐 15년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모델링하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실전 문제를 가지고 되게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요 부분, 요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유튜브에도 제가 알기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